반비례 첫 번째 반비례 관계를 봅시다. 두 변수 xy에 대하여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어요? 정비례를 배웠죠? 정비례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2배, 3배, 4배 변하는 관계는 정비례를 배웠죠? 자, 반비례는 자,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y가 x에 반비례하면 그때 x와 y 사이 관계식, 자, 반비례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y는 x분의 a가 됩니다. 이때 x가 분모로 온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정비례 관계식은 어떻게 됐어요?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였죠? x가 분자, 굳이 말하면 분자 위치에 있는 거고, 자, 반비례 관계식은 x 어디 있다? 분모에 있다. 그리고 a는 상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 볼게. 자, y가 x에 반비례할 때 x, y 값은 항상 일정하다. 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x, y 값은 항상 일정하다. 자,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 관계식이 있어. 자, 이 양변에 x를 똑같이 곱해 볼게. 자, x를 곱하니까 x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변 전체에 x 곱하니까 xx 이렇게 약분되게 남는 건 a가 되겠지. 자, 그래서 자, x, y 값은 항상 이때 이 상수로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 부분 개념 확인을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볼게. 아시겠죠? 개념 확인. 길이가 30cm인 빵을 x개의 조각으로 똑같이 자를 때 빵 한 조각의 길이를 ycm라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빈칸을 먼저 채워볼게요. 자, 길이가 30cm인 빵이 있는데 x개의 조각으로 똑같이 자르는 거야. 그때 빵 한 조각의 길이가 y입니다. 자, 그러면 자, x가 1이야. 그러면 길이가 30cm인 빵을 한 개의 조각? 그냥 그 자체가 되겠죠? 그때 그 빵 한 조각의 길이, 그 자체니까 뭐가 됩니까? 30이 되겠네. 자, 그 다음, 자, 두 개의 조각으로 똑같이 자르면, 그때 빵 한 조각의 길이, 뭐가 됩니까? 15가 되겠죠. 자, x가 3이야. 세 개의 조각으로 똑같이 자르는 거야. 그때 빵 한 조각 길이, 뭐가 됩니까? 10이 되겠죠. 30 나누기 3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로 나눴어. 자, 4개의 조각을 똑같이 자르면 한 조각의 길이는 자, 30 나누기 4하니까 4분의 30 되겠죠? 4분의 30. 뭐 약분해도 좋고 뭐 소수로 나타내도 좋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0개의 조각으로 똑같이 자르면 30 나누기 30 하니까 그때 빵 한 조각의 길이 뭐가 됩니까? 1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y가 x에 반비례하는지 말하시오. 자, 반비례가 뭐였죠? 반비례가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가 반비례였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봐봐. 자, x의 값이 1에서 2. 자, 이렇게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자, 그때 y 값을 봐봐. 30에서 15가 됐어. 30에서 15가 된 거야. 15에서 30이 아니라 30에서 15가 됐어. 몇 배가 된 겁니까? 2분의 1배가 된 거죠. 자, 그럼 x의 값이 1에서 3이 됐어. 자, 1에서 3. 자, 이렇게 x의 값이 3배가 됐죠. 그때 y 값은 30에서 10. 몇 배? 그렇죠. 3분의 1배가 된 거죠. 이렇게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로 변하기 때문에 예, 반비례 관계 맞네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때 xy 사이의 관계의 식을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면 빵 한 조각의 길이, 빵 한 조각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빵 전체 길이가 30인데 x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때 빵 한 조각의 길이는 만약에 3개의 조각으로 나누면 그때 빵 한 조각의 길이 어떻게 됐어요? 30 나누기 3 했죠. 그럼 5개의 조각으로 나누면 빵 한 조각의 길이는 30 나누기 5 하면 되잖아. 그러면 x개의 조각으로 나눌 때 빵 한 조각의 길이는 30 나누기 x 하면 되겠죠. 30 나누기 x니 뭐가 됩니까? x분의 3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네, 좋아. 필수 문제 1번.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정비례에서도 했듯이 자,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일단 반비례 정의부터 생각해 보자.
반비례 정의는 뭐예요?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그 관계가 반비례였죠. 그러니까 표를 작성해서 x값이 2배, 3배 변함에 따라 y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변하는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비례 관계식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볼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표를 먼저 작성해 보자. 자, 이렇게 x, y.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 값이 1이야. x 값이 1. x가 1이면 y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마이너스 8분의 1. 자, x 값이 2라고 하자. x 값이 2라고 하자. 그럼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8분의 2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뭐 3일 때도 뭐 해봐도 괜찮은데 이 정도만 봐도 괜찮아요. 자, x 값이 자, 이렇게 1에서 2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죠. 그때 y 값은 어떻게 변했나 보는 거야. 마이너스 8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지.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뭘 곱해야, 어떤 수를 곱해야 마이너스 4분의 1일까? 그렇죠.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2를. 그럼 x 값이 2배 될 때 y 값이 2배 됐기 때문에 이거 반비례가 아니지. 왜? 자, 반비례는 x 값이 2배가 되면 y 값은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반비례가 아니야. 자, 그럼 봐봐. 1번은 다시 보면 자, 이 x가 자, 이 식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 x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자, 1 곱하기 x. 자, x는 이때 여기 분자에 곱해져서 자, 마이너스 8분의 x를 우리는 y는 마이너스 8분의 1x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1번 같은 경우는 얘는 반비례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정비례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좋아. 이거 틀렸고. 자, 그 다음 2번 y는 x분의 16. 자, 두 가지 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표를 한번 작성해 보자. 자, 이렇게 x, y. 자, x가 1이야. 자, x에 1 대입하니까 y 값은 16이죠. 자, x에 2를 대입할게. 2를 대입한 약분해서 y 값은 8 이렇게 되겠지. 뭐 3일 때, 4일 때 뭐 해봐도 돼.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x의 값이 1에서 2. 자,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지. y 값을 봐봐. 16에서 8. 몇 배가 된 겁니까? 그쵸. 2분의 1배가 된 거지. 3일 때, 4일 때도 해보면 x 값이 3배, 4배 변함에 따라 y 값이 3분의 1배, 4분의 1 변하기 때문에 반비례 정의를 만족하지.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네요. 이해합니까? 그리고 또, 자, 반비례 관계식이 어떻게 됐지? 반비례 관계식. 꼭 기억하셔야죠. y는 x분의 a. 이 x, x가 분모에 위치한다. 그리고 뒤에 정비례와 마찬가지로 꼬리를 달지 않아. 꼬리를 달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반비례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3, 4, 5번. 자, 지금 보니까 x가 분모에 가이지 않잖아. 꼬리를 달았지. 그러면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닌 거예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야. 자, 4번을 보면은 자, 분모에 문자가 없지. 굳이 말하면 분자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반비례가 아니라 뭡니까?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정비례. 자, 5번을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까지만 보면 정비례인데 그 뒤에 뭔가 꼬리를 달았지.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닌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필수 문제 2번. y가 x에 반비례하고 x가 5일 때 y 값이 3이다. 이때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x, y가 자, yx가 반비례하고 이런 조건이 주어졌어. 그때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비례 관계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 반비례 관계식은 뭐죠? y는 x분의 a. 기억나시죠? 자,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 x가 5일 때 y가 3이야.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네. 왜 주어졌을까? 자, 이 값들을 대입을 해서 뭘 구해야 돼? a 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어진 거죠. 자, x가 5일 때 y가 3이야. x가 5일 때 y가 3이야. 그럼 x에 5, y 3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대입해볼게. 자, x에 5, y에 3 대입하니까 3은 5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럼 a 값은 자, 분모 5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한다? 5를 곱한다. 그럼 5, 5 없어지고 3, 5, a 값은 15 이렇게 되겠죠? 그때 관계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a에다가 구한 15를 대입했더니 y는 x분의 15가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필수 문제 3번.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 y는 압력 x에 반비례한다. 자, y는
x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일정 온도에서 부피가 2인 어떤 기체 압력이 8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부피가 2인 어떤 기체 압력이 8일 때 자, 다음 물음을 구하는 겁니다.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1번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문제 읽어보니까 y는 x에 반비례한대. x와 y 사이는 반비례 관계죠. 그 반비례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반비례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적어야 돼? y는 x분의 a를 먼저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주어져. 봤더니 부피가 2인 어떤 기체 압력이 8이야. 자, 부피는 y죠. 자, 부피는 y. 그리고 압력은 x야. 결국 y가 2인 부피가 2다 그 말은 y 값이 2라는 거죠. 어떤 기체 압력이 8이다. x 값이 8이다 그 말이야. 자, y 값은 2고 그때 x 값은 8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y에다 2를 대입하고 y에다 2를 대입하고 x에 8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각각 대입하니까 2는 자, x에는 8 대입하면 8분의 a가 되고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8 곱하니까 16이 되겠죠. 그리고 구한 값을 다시 자, 이 a에다 대입하니까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16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82기압일 때 부피를 구하시오. 자, 압력. 자, 압력이 보니까 여기서 압력이 x지. 결국 x의 값이 32일 때 기체 부피 y 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럼 이렇게 관계식을 구했잖아.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이 32일 때 y 값을 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x에다 32를 대입해서 그때 y 값을 구하니까 y는 32분의 16. 자, 16 약분하니까 그때 y 값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